장관님, 예. 우리 사회 저출생 고령화 문제하고 지역균형 발전 문제가 국가적 과제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이양수 의원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선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에 306만 명인데 19년에는 224만 명, 약 80만 명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청년층 인구는 20, 30대가 43만 명에서 20만 2천 명으로 반 이상 줄었어요. 반면에 65세 고령 인구는 97만 명에서 104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년부터 농림부가 중심이 돼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제3차 기본계획이 진행돼 왔고, 금년부터는 제4차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3차 기본계획에는 7개 부문에서 15개 부처 18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대부분 공통사업이고 특화사업이 부족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그 결과는 삶의 질 만족도가 2017년에 비해서 18년에 삶의 질 만족도가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제4차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삶의 질 향상위원회 자체가 기존에 존재했던 거고 서면 위주로 다 의결해왔던 형식적인 기구인데, 새삼스럽게 이게 뭐 마치 어떤 기능을 할 것처럼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 대책이 삶의 질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 이전에 그 서면 중심의 위원회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부터 실제로 대면 회의를 했고, 그리고 그 대면 회의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전 협의라든지 자, 간단히 하세요. 점검 이런 것들을 좀 내실화해서. 근데 장관,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귀향하고자 하는 청년 중심으로 한번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득 분야인데요. 청년 인구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이 들어가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장관님, 일자리요. 예. 그런데 18년 조사를 보면 도시하고 농촌의 일자리 분야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특히 젊은 청년층일수록 만족도, 농촌 지역에서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준비한 것이 청년 창업농 영농정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년 1,600명을 선발을 하는데, 금년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1.9대 1로. 예, 그렇죠. 3,034명이에요. 아니, 농촌에 가서 살기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는데, 이거 무슨 선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원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금년에 3월 말까지 선발이 돼야 농토도 구입하고 임대해서 할 텐데, 뭐 코로나 때문에 6월 말에 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농토는 다 계약이 돼 있고 해서 어정쩡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상황?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제도가 18년부터 시행돼서 이제 3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희 1차 사업이 끝나는데 사후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젊은 청년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15개를 선정을 하는데 23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걸 농림부가 이 기준에 따라서 잘라버리는 거는 그 젊은 청년들을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게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농촌에 가서 일하고 살겠다는데 원천적으로 더 진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도 만약에 한번, 수요자가 많으면 더 늘리는 적극 방안도 고민하셔야 될 것 검토하겠습니다.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제 못 들어오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농림부가 준비하시는 게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외국인은 앞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는 대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귀향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미리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확대 발전한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부 그런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자 다음에 이제 의료 분야를 한번 볼게요. 이제 농촌에 가서 살고 싶은데 병원을 보면 응급의료기관은 도시의 12% 수준이고요. 종합병원도 한 5.6% 수준. 그리고 의료진도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4.4명인데 충청남도 2.3명, 경상북도 2.1명. 의료진이 이제 턱없이 부족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애를 낳는 산부인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산부인과 아주 분만 시설이 없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장관님? 농촌에 농촌 이제 한 40군데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아주 없는 데가 23군데예요. 이런 데서는 애 낳고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모가 이제 분만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전남은 42분, 서울은 3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그다음에 임신하고 관련돼서 사망률도 강원도, 경북이 분만 취약 지역으로 제가 저기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소아 청소년과를 보면 전문의가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시군구가 12개 지역. 양양, 괴산, 예산, 담양, 영암, 장성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인구 1000명당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데가 219군데 지역. 장관님 알고 계세요? 예. 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젊은 청년들 보고 농촌에 와서 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도 관련되는데 이 계획을 종합하는 부서가 이 농림부니까 이 장관님이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서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는 제가 의료까지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보육하고 문화, 그다음에 교통 이제 분야별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맹성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이재군 고성군 양양군 출신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제가 오전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의 이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연이어서 보육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직업을 가질 생각이었어요. 아이가 돌이 좀 지나면. 근데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직업을 갖기는 이제 보육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고, 남편 같은 경우도 작업에 좀 매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부모님들이 영아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제 급여는 못 받는 거고, 이제 유아반 교사 급여는 아이들 보육료로 대신해야 되는데 이제 운영비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영상은 장수군 산서면 젊은 부부 얘기인데요. 동네에 한 군데밖에 없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결국에는 이 부부가 농촌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한 적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 전체 읍면 1412개 중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것이 476개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그래서 농림부가 기준을 좀 완화해서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라고 해서 농림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2012년에 63개고 부족한 게 476개인데 저걸 다 해도 400개 정도가 부족해요. 이게 되게 택도 없다는 거죠.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교육을 보면 장관님 농촌 아이들이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함양군에 있는 서하초라는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지역 기업체하고 일자리 등을 알선을 해가지고 전국 학생 설명회에 140명이나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경남의 고성 남해 초등학교도 역시 그 비슷한 효과가 있고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텐데요. 몇 군데는 지역 자치단체가 그 지방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그 성과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역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문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귀촌인들의 30%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문화하고 체육시설을 꼽았어요. 자, 영화관을 보면 도시는 443개가 있는데 농촌은 80개, 체육시설은 도시는 17,000개, 농촌은 4,800개, 그리고 미술관도 3배, 등록 공연장은 도시가 한 7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영화관이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다음에 이제 교통 여건을 좀 보면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보면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의 차이가 가장 많은 것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년에 공공형 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지자체별로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동 횟수가 많은데 획일적으로 기준이 뭐 1회면 1회 이렇게 해서 이용 실태에 따라서 차별화되지 않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도 다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지 못한 거죠. 장관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농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저출생 고령화 사회 그리고 우리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문제들은 타부처 업무라 농림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여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이 뭐냐면 어떤 한 구군이나 지역하고 협업을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양한 모든 프로젝트를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시면 좀 어떨까 싶거든요. 전국을 확대해서 하기에는 너무 한 지역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을 하실 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농촌에 와서 살면 보육부터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지역이 책임지고 양육해주고 보호해주고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젊은 친구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제안들을 종합 국감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맹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